내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자주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살기 바쁘니까 사는 거에 더 집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신호등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여행 온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죠. 지구 어느 한편에서는 지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네. 이 세상에 어디 안전한 곳이 있을까? 네. 아,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오늘 열심히 살자. 네. 네, 오늘 한번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네. 또 직접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해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의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런 위험, 그런 공포에 좀 처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네.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볼 때. 네. 저 사실 오늘 오면서 제 연락처 중에 돌아가신 분 한 분 있어서 삭제했거든요. 연락처를.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는 연락할 수 없구나. 삭제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묘했거든요. 그러셨겠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음악을 했어요. 지금도 음악하고 있죠. 바이올린을 하는데 네. 어머니가 그 서울대 바이올린과 교수셨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그 친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친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는구나를 경험했던 게 꽤 몇 년 전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항상 엄마 앞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누워 계실 때에도 귀는 계시니까 네. 귀로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 친구가 늘 그랬어요. 항상 든든하다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에서 그 친구 손도 잡고 우리가 같이 울기도 하면서 제가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자꾸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벨은 울리고 그냥 엄마가 받진 않겠지만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게 진짜 이제 그리움이고 상실이죠. 네. 저도 한 번은 몇 해 전에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를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암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고 한 일주일을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제가 또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그 검진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네. 남다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 후에 다행히 이게 약간 좀 변형혹이기는 하지만 암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네. 지금은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체크만 하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요. 제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모든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더라고요. 태은쌤은 어떤 게 좀 당연하세요? 네, 아이 얼굴을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네, 눈으로 보는 거, 또 아이 챙겨주는 거, 손으로, 그죠? 네. 내가 뭔가 음식도 만들었을 거고요. 만들어주고 아이를 뭐 쓰다듬어주고, 네. 뽀뽀해주고, 뭐 이런 것도 당연한 거로 생각. 말도 하고. 네. 말도 하고. 말하는 슬퍼요. 것도 되게 당연했죠. 갑자기 너무 슬프다. 숨 쉬는 건 어떠세요?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숨 쉬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핸드폰 뻗치면은 주변의 지인들과 연결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당연한 또 뭐 맘스 라디오를 트는 것도 당연한 거고. 네. 네. 여기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요. 당연한 모든 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거를 잠깐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책에서도 썼지만 제가 공황장애였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을 때는요. 숨 쉬는 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공황발작이 오면은요. 숨을 못 쉴 것 같은 공포감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걸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있다면 아마 정말 아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게 당연하지 않아지는 순간이 오면은요. 네. 인간으로서 사실 숨이 떨어지기 죽기 전까지 가장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숨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숨만 잘 쉴 수 있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게 돼요. 이건 뭐 종교랑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숨조차 내가 제대로 못 쉬는구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무기력함이 오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 없어지면서 한없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의 이 당연한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애들을 뭐 공감해주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네. 애들을 대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둘러싼 이 환경이나 내 자신에 대해 당연한 게 무엇이었는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이 능력이요. 네. 아이들에 대한 공감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랑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당연한 것은 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당연한가 네.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바라볼 때도. 바라볼 때도. 네. 당연하게 보면은요. 네.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관심 있게 볼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네. 네. 그 모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점점 단절되고 네. 점점 소외되고 고립되어 가면서 우리의 내 자신과의 관계, 상대와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죽음, 사람이 이러다 죽는 거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하면서 그때 딱 골라서 봤던 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었는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 정신의학자가 쓴 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는 On Death and Dying이라고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더 유명했었어요.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이 여자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이 인생 수업을 쓴 정신의학자 이 여자 의사는요. 1920년대에 태어났는데 아주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에요. 여성으로서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여자분이 새쌍둥이였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 1, 2, 3로 불렀을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누군가가 이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으니까 나는 누구지 도대체? 이 생각을 어려서부터 한 거예요. 너무 재밌다. 네. 근데 우리 엄마들이 잘 보면은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올 때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살기 싫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요. 네. 나쁜 신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아 정체감, 나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오지 않는 아이들을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엄마로서 그런 고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막 방황하는 걸 보면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너무 좋은 사인이죠. 그건 어떤 사인이냐면 자기 삶을 자기의 소명대로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선택이고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가 어려서부터 이걸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어릴 때 자기 그 친구 아버지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걸 봐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게 어떤 걸까? 나는 누구인가? 죽음은 뭔가를 어려서부터 생각한 거예요. 대단해요. 네. 그리고 나서 커서 그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로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사람을 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번호로 그리고 병원에 오면서 어떤 걸 보냐면은요. 이 사람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박수가 뛰는가, 혈압은 몇인가, 오늘은 살만한가 아니면 오늘은 죽겠는가 이렇게 인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회의감에 빠져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는요. 아주 훌륭한 정신의학자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으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늘 먹어요. 그러다 한번 아파 보세요. 세상에 얘가 밥만 잘 먹어도 얼마나 좋을까 싶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이 딱 끝나면은요. 네가 밥 잘 먹는 거 빼고 잘하는 게 뭐 있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죠. 네.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평생을 어떻게 헌신하기로 하냐면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겠다.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을 펼쳐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수십 년을 말기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 책이 인생 수업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우리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뭐 자기 대화할 때도 깨어 있으자 그러지. 알아차려라.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어 지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죽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죽어요. 네.
아이들이 슬퍼서 울면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그까진 일이 뭐 슬프다고 울어. 막 아이들이 웃으면은요 별 시덥지도 않은 일 갖고 희죽희죽거리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네. 누구를 가장 우선이냐? 내 자신부터. 내 자신에 대한 공감력이에요. 네. 아, 내가 오늘 왠지 모르게 슬프구나. 내가 지금 뭔가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구나. 누군가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차 한 잔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내 자신을 보살피고 내 자신에게 네. 민감해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깨어있는 삶. 네. 엄마가 깨어있어야 아이들도 깨어있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죠. 살 수 있다는 네, 거. 네.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희열이 네.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인터뷰를 했던 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되게 힘들게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네. 근육이 멈추면서 이렇게 굳어가면서 돌아가셨나 그래요. 네. 편안하게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인터뷰를 마지막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죽음의 여의사로 알고 있지만 나는 사실 죽음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었다. 평생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동의하는 게 제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을 탁 쉬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알아차린 거였거든요. 아, 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미쳐서 죽을까 봐 겁을 먹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아, 네.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한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민감할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당연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오늘 하루가 나한테 마지막이면 내가 과연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싶을까.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 네. 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처방전이죠,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좀 게으름 피던 일이 있었는데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 세상에 남겨둘 게 뭐가 있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가는 게 그게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느껴질 때 네. 이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가 네. 새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우리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또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누누이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얘기했었고 뭐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도 볼 수 있죠. 네. 나는 죽음이라는 거에서 생각한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지금 오늘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스스로 물을 때 답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급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네. 저는 종종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돌보는 능력은 알아차림과 민감성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급한 일은요. 네. 민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네. 네, 오늘까지 마감인 뭐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 급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 처리해야죠. 그러나 급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 아이들, 일상의 당연한 것들. 네. 늘 돌아올 것 같은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나면 돌아올 거죠. 네. 그러나 그게 과연 당연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질 때 네. 우리는 그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뭐 부모로서 그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참 많아요. 네. 예, 그런데 자녀를 떠나보낸 분들의 경우에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 당연히 그 아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이따가 학교 끝나고 잘 돌아와라. 어쩌면 아침에 야단쳤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본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리고 그들의 아픔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는가 좀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따뜻한 봄날이지만 네. 우리의 마음 한쪽은 세상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따뜻한 봄날을 즐기기만은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 속에 우리를 느끼면서도 네.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그들을 위한 공감 능력을 한번 쫙 느껴보시고 네. 아, 나한테 주어진 이 봄날이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좀 보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걸 좀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당연한 듯이 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죠. 더 이 순간순간이 찰나찰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것인지 네. 온 존재로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욱 찬란한 봄을 만들어주신 우리 네. 재현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하고 이어서 이제 그 당연한 거, 죽음, 감사와 연결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네.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